여러분, 혹시 새벽녘 온몸이 간지러워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따끔거리는 피부를 긁으며 왜 이렇게 가려운 거지? 라며 답답했던 순간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손잡이를 꽉 붙잡았던 아찔한 경험은요? 매일 깨끗이 씻으면 건강해진다. 는 말을 우리는 평생 들어왔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 이름은 김태현, 70세 현직 피부과 의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온몸이 따끔거리는 가려움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샤워를 꼼꼼히 하는 제가 왜 이렇게 피부가 메마르고 갈라질까? 이상했죠. 4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만났지만 그날 밤저 스스로가 깨달은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샤워해야 건강하다는 상식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작은 변화로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 10명 중 8명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샤워로 인한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죠. 지난주엔 77세 윤순자 할머니가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 잠을 못 자요. 온몸이 따갑고 긁다 보면 피까지 나요. 할머니의 피부를 보니 마치 건조한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윤 할머니는 50년 넘게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오셨다고 했어요. 깨끗해야 오래 산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병원 침대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의사로서 우리가 잘못 믿어온 샤워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망치는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샤워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나요? 비누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시나요? 그 습관이 혹시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고 있진 않을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발견한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끝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꿀 비밀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 피부 보호막의 붕괴.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외부의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죠.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의 피부가 메마르고 갈라져 있고 가려움증 때문에 긁힌 상처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20대 피부는 약 15%의 수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그 수치는 5% 이하로 뚝 떨어지죠. 피부에서 나오는 천연 오일, 즉 지질도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계속 씻겨 나갑니다. 젊었을 땐 하루 만에 이 보호막이 다시 생기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회복에 3에서 4일이 걸립니다. 매일 샤워하면 피부가 회복할 틈 없이 보호막이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영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위생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어요. 하루 3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비누로 온몸을 꼼꼼히 문지르셨죠. 젊었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70세를 넘기면서부터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더 깨끗해지려고 비누도 더 많이 썼는데 왜 더 심해지는 거죠? 할머니의 피부를 보니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균열이 심했고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과감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만 샤워하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세요. 처음엔 최할머니가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덜 씻으면 더 깨끗해진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결국 제 조언을 따르셨죠. 한 달 뒤 할머니가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균열이 줄었어요.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죠. 선생님, 평생 잘못 알고 있었어요. 덜 씻는 게 건강에 좋다니. 할머니의 미소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샤워 후 피부가 당기고 따갑진 않으신가요? 그건 피부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권장합니다. 매일 샤워하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샤워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강한 비누 대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이 작은 변화로 피부 건강이 살아나고 가려움증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혈압 변동과 낙상의 위험. 여러분,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응급실에서 낙상사고로 실려오시는 노인 환자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 내사고 중 35%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그중 대부분이 샤워 중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매일 샤워가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을 빠르게 조절하지만 노인은 이 과정이 느려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어지러움이나 졸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제 환자 72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새벽 5시 뜨거운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해야 기운이 난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하셨죠. 다행히 욕실 손잡이를 붙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거죠? 진찰해보니 박 할아버지는 자세 변화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샤워가 위험을 키웠죠. 새벽엔 체온과 혈압이 낮은 상태인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샤워 대신 이틀에 한 번 오후 2시경 미지근한 물로 7분 이내 샤워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40년 넘은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하셨지만 또 쓰러질까 두려우셨던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르셨죠. 2달 뒤 박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어지러움 없이 샤워가 편해요. 오후에 하니까 몸도 가볍고요. 이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샤워 중 혈압 변동으로 낙상을 겪습니다. 특히 매일 샤워하는 분들이 더 자주 위험에 노출되죠. 여러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관절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샤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을 기억하세요. 새벽이나 늦은 밤 샤워는 피하고 오전 11시, 오후 3시 사이에 하세요. 매일 샤워 대신 이틀에 한 번 하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샤워 시간은 7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샤워 전후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욕실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여러분, 지금 욕실에 안전바가 있으신가요? 샤워 시간은 어느 때인가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예방 가능한 사고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유, 식사와 샤워의 위험한 조합. 여러분, 밥 먹고 샤워하면 기운이 난다거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샤워하면 개운하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런 습관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샤워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직후 샤워가 왜 위험할까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로도 혈액이 이동해요.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 같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죠. 이건 어지러움, 졸도, 심지어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샤워도 위험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선 혈당이 낮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제 환자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며 식사 후 뜨거운 샤워로 피로를 푸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67세부터 샤워 중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Однажды она чуть не упала, схватившись за кран в последнюю секунду. 선생님,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진찰해보니 식사 직후 샤워로 혈류 분배가 불균형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께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 또는 식사 전 오후 시간대에 샤워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6분 이내로 짧게 하라고 조언했죠. 2달 뒤 이 할머니는 이제 샤워가 즐거워요. 어지러움도 없고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식사 후 바로 샤워하시나요? 아니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샤워하시나요? 이 습관이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진 않을까요? 다음을 기억하세요.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샤워하세요. 공복 상태에서의 샤워는 피하세요. 오후 1시, 3시 사이에 샤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 지금까지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2가지 이유가 더 남아 있어요. 이 정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45년간의 진료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거예요.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피부 보호막이 무너지는 위험, 혈압 변동과 낙상의 위협, 식사 직후와 공복 상태의 샤워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감기와 피로, 술 마신 후 샤워의 치명적 결과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샤워 습관 정말 안전한 걸까? 저는 70세 피부과 의사 김태현,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실천법과 깊은 교훈을 드릴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4번째 이유, 질병과 피로 속의 위험한 샤워. 혹시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에 푹 담가 땀을 빼야 낫는다고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피곤할 때 뜨거운 샤워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었던 순간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감기엔 뜨거운 물이 약이라거나 피로 풀려면 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믿음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샤워가 건강을 망친다는 점입니다. 지난 겨울 76세 윤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 할머니는 콧물이 흐르는 가벼운 감기 증상에 땀을 내면 나을 거야 라며 뜨거운 샤워를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감기엔 뜨거운 물이 최고라고. 하지만 샤워 후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였죠. 3주간 입원하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야 했어요. 선생님, 그냥 샤워한 건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은 체온을 더 높이고 노인은 이를 조절하지 못해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감기가 폐렴처럼 심각한 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크죠. 게다가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세균 감염의 문을 열어요. 또 다른 사례는 73세 최영미 할머니입니다. 최 할머니는 손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었습니다. 집안 치우고 음식 장만하느라 온몸이 뻐근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릴 줄 알았죠. 하지만 샤워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욕조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 딸이 엄마, 괜찮아요. 라며 문을 열어 큰 사고는 면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피로 상태에서의 샤워는 왜 위험할까요? 몸이 지쳤을 땐 혈압 조절과 근육 반응이 느려집니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력 회복이 느려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최근 감기 걸렸을 때 뜨거운 샤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한 날 욕조에 오래 몸을 담근 적은요?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이 건강을 해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다음을 기억하세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땐 샤워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분만 닦으세요.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날은 샤워를 미루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5분 이내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혼자 샤워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잘못된 샤워 습관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봤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5번째 이유, 술과 샤워의 치명적 만남. 여러분, 소주 한 잔에 뜨거운 샤워, 이 조합이 얼마나 상쾌한지 아시죠? 친구들과 목욕탕에서 술 한잔하고 탕에 몸을 담그는 게 낙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시간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샤워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 술 마신 후 샤워의 치명적 위험입니다. 술과 뜨거운 물이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더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어지러움, 졸도,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 적은 양의 술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몇 배로 커지죠. 71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걸 평생의 낙으로 삼으셨어요. 젊었을 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즘 가끔 어지럽더라고. 그러던 설명절 가족들과 소주 2잔을 마시고 집에서 뜨거운 반신욕을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라며 욕실로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사투 끝에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뇌 손상으로 언어 능력과 오른쪽 다리 기능이 손상되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술로 인한 혈관 확장과 뜨거운 물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장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술 한 잔하고 샤워한 게 전부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절망 어린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술 마신 후 샤워로 인해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최근 술 마시고 바로 샤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짜릿한 순간이 혹시 생명을 위협하고 있진 않을까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술 마신 날엔 샤워를 피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술 마신 후 최소 4시간 기다리세요.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샤워하세요. 혼자 샤워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다면 절대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샤워만 안 했어도 라는 후에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한 샤워를 위한 5가지 실천법. 자, 이제 모든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피부 건강을 망치는 매일 샤워, 낙상과 혈압 변동, 식사와의 잘못된 타이밍, 질병과 피로, 술과의 치명적 조합.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샤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것. 저 김태현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윤순자, 최영미, 박민수, 이정수 같은 환자들의 아픔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70세가 되며 이 변화를 실천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께 건강한 샤워를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펜을 들 준비 되셨나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샤워 횟수를 줄여라. 매일 샤워 대신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5에서 7분만 하세요. 피부 보호막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샤워 시간을 선택하라.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하고 오전 11시, 오후 3시 사이에 하세요. 혈압과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식사 타이밍을 지켜라. 식사 후 2시간 뒤 공복은 피하세요. 바나나 1개라도 먹고 30분 뒤 샤워하세요. 몸 상태를 점검하라. 감기, 피로, 스트레스 상태에선 샤워를 미루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만 짧게 하세요. 술과 샤워를 분리하라. 술 마신 후 최소 4시간 기다리세요. 가능하면 그날은 샤워를 건너뛰세요.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피부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욕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보세요. 내 샤워 습관 정말 괜찮은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훈과 이야기의 가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매일 샤워해야 건강하다는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강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깨끗함 건강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윤순자 할머니의 폐렴, 박민수 할아버지의 심장마비, 최영미 할머니의 아찔한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에 맞는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습니다.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환자들의 아픔은 저를 다시 배우게 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모님, 조부모님의 건강을 더 세심히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바꾸고 싶은 용기가 생기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욕실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샤워기를 들기 전 잠시 멈춰서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오늘부터 내 건강을 위해
더 현명하게 사워할 거야.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낙상의 두려움을 지우고 생명을 지킬 겁니다. 저, 김태현은 오늘도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이정숙 할머니 같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과 이 지혜를 나누세요. 매일 사워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라고 살짝 귀옛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욕실로 향하는 대신 가족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여는 시작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여러분께 드립니다.